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방 경보 시스템 O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 것은 아마도 9월 11일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9월 1일 날 현재 강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학기 때에는 제가 이제 소방 전기와 소방 기계를 강의했었고, 그전에는 이제 소방 전기와 또 유체역학 강의를 했었고, 이번 학기에는 유체역학과 소방 경보 시스템 이렇게 별로들 인기가 없는 두 과목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휴대폰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지난 학기 때는 이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셀카를 찍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찍었었는데,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좀 그런 공부하는데 좀 문제가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촬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게끔 깔끔한 강의를 좀 촬영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형식적인 강의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좀 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유체역학은 아마 1학년이고 소방 경보 시스템 2학년이기 때문에 현재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차요엘입니다. 차요엘 교수이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고자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똑같이 정상적인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고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좀 살았었고, 그래서 이제 좀 늦은 나이에 39살 겨울에 공부를 했는데, 이제 좀 상당히 남들보다 늦은 공부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좀 죽을 만큼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 출신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전문학사, 행정전문학사, 전기공학사, 이학석사 있고, 아시아나이프 유니버시티에서 MDB에서 졸업을 했고, 대전보건대학교에서 재난안전과 교수로 소방전기, 소방기계, 유체안전공학, 소방경보 시스템 과목 하나하나가 다 재미없는 과목이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 또 학교 강의 외에는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공사산업기사, 또는 전기기능사 등을 자격증을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원인 대전에 있는 한국전기학원에서 직업능력 개발훈련 교사로 NCS 과정에 맞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보통 전기 이론, 그 다음에 전기 설비, 두 과목은 이제 기능사 과목이고, 기사에서는 이제 한국 전기 설비 규정, 그 다음에 판단 기준, 그 다음에 전기사 실기에서는 자동 제어죠, 시퀀스 제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후에 졸업하시고 이제 전기 자격증 취득하시려면 찾아오시면 제가 유용한 정보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이쪽에 있고 화면은 이쪽에 있고요. 제가 그리고 카메라를 써서 강의하는 게 처음이라서 상당히 좀
의식하게 되고 좀 낯섭니다. 저 여러분처럼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현장 실무 경력이 좀 다소 있는데 뭐 20년 가까이 되는데 삼성전자 화성사업소에서 제가 이렇게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일반 기업체에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전기과장으로 있었는데 전기안전관리자로 있었고 현재는 대전 둔산동에 있는 곳에서 재난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이 여러분들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전공 과목을 살린다면 여러분들의 직속 선배는 아마 제가 될 것입니다. 뭐 학교의 선배는 아니지만 하는 일로 봤을 때는 제가 선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과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닌가요? 예. 우리 소방경보 시스템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본다면 자, 앞에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소방경보 시스템은 화재 발생 시 소방대산물의 인명을 신속히 대피시키기 위한 경보 시스템에 대하여 그 기능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탐 설비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비롯해서 자동화재 속보 설비, 누전 경보기, 비상 경보 설비, 비상 방송 설비, 가스 누설 경보기 등에 대한 구조와 원리, 법적 사항, 도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다루도록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 목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소방 경보 시스템의 중요성을 좀 이해해야 하고, 그 다음에 소방 경보 시스템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방 경보 시스템의 안전 활동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업 운영 방법은요,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녹화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인 PPT를 통한 2회 2주에 그렇게 강의를 할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와 종합평가 과제물 등이 있는데 자세하게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평가 방법은요, 먼저 평가 항목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인 종합평가, 그래서 중간고사는 8주차에 종합평가를 15주차에 진행하고, 그 다음에 출석, 과제 이렇게 됩니다. 반영률을 보게 되면 중간고사는 30% 상당히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종합평가 30%, 출석이 20%, 과제가 20% 되겠습니다.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 수업 시간에 강의한 내용에서 100% 출제 평가하고요. 종합평가를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강의한 내용에서 100% 출제하고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보거나 또 지난 학기 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꼭 문제풀이를 하는데 그 문제풀이를 잘 공부하시면 시험은 중간고사 평가, 중간고사하고 종합평가 같은 경우에는 만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만 빠지지 말고 하시면 되겠고, 이번 수업도 저는 이렇게 밴드를 좀 활용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환도 좀 올려놓고 또 문제도 좀 보고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에 밴드만 열면 문제가 이렇게 떠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볼 생각입니다. 출석은 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출석 온라인 수업이니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과제물이 있는데 과제물은 13주차에 이렇게 13주까지는 좀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떤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이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F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냥 F를 주는 게 참 가슴 아픕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도 무엇이 나올지 다 이미 가르쳐 드린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거의 만점을 받아야 되는데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뭐 F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서로 학생은 저를 원망하고 저는 또 학생이 원망스럽잖아요. 여러 번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그리고 13주까지 되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출하지 않아서 서로 이제 좀 그렇게 속상한 일이 생기면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제가 대신 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제물은 꼭 13주까지 수업 시간에 주의를 썼는데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밑에 보시면 제 이메일이 있어요. cross7991nate.com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제가 공정하게 하는데 일단은 레포트에 뭐 이렇게 적정한 너무 많아도 안 좋고요. 적정한 매수 뭐 한 5장이나 이 정도. 그다음에 양식, 표지 같은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레포트라면 레포트의 양식을 갖춰서 또 이름도 이름도 잘 안 쓰고 막 이러면 좀 곤란하겠죠. 기본적인 양식을 갖춰서 레포트의 양식으로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과제물 이쁘고 잘했구나, 그리고 내용도 좋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제목은 소방경보 시스템의 필요성을 기술하시오. 그런데 이 소방경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대피예요. 인명대피.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그 다음에 재산 피해,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교재는 동화기술에서 나온 소방경보 시스템인데, 제가 오늘 9월 1일인데요 아직까지 책이 인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항의성 질문을 했어요. 동화기술이 이렇게 좀 기술 서적이 좀 잘 나온 편이라서 제가 동화기술 책을 좀 살려고 구입을 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그랬더니 담당자가 상을 좀 당해가지고 이렇게 인쇄가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주 교재는 동화기술에서 나온, 제가 저자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책도 뭐 아직 출판도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책을 구입할 수는 없고 추후에 구입하시는 걸로 하고, 주 교재는 동화기술에서 나온 소방경보 시스템입니다. 부교재는 제가 이제 PPT 자료를 만들어서 주교재의 이제 내용을 발췌해서 PDF로 출력 이렇게 사용해서 제가 강의안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일단 이 강의안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조교재도 있는데요, 뭐 책을 굳이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소방경보 시스템 공학이라는 그런 책과 참고 서적으로 소방경보 시스템 공학이라는 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고, 여러분들은 뭐 책을 그렇게 여러 권 사면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나중에 책이 출판이 되면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좀 사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소방경보 시스템 과목의 강의 계획을 보게 되면 저는 뭐 짧게 했습니다. 짧게 했는데 소방시설, 소방경보 시스템, 그 다음에 기타 경보 시스템, 그 다음에 경보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소방시설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간단한 그런 소방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든지 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통보해가지고 피해가 좀 우려되는 사람들,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즉시 보호하고 대피시켜서 이제 화재 초기의 단계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자동 설비, 뭐 수동 조작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고 소방 경보 시스템이 이제 알려주는 거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강의의 핵심은 차트 2에 있는 소방 경보 시스템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 외에 이제 차트 3에서 기타 경보 시스템에서 공부를 하고,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에 그런 경보 설비를 점검하고 또 유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을 좀 보시게 되면요.
에디슨이 이런 얘기했답니다.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라고 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사실 제가 좀 잘 쓰는 그런 변명입니다. 제가 툭 하면 하는 말이 그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라는 다이어트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참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자, 핑계죠. 예, 해야 합니다. 가장 못난 변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재난건설안전과에 다니는데 이 학과에 대한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건설안전과 나와서 뭘 할까, 졸업하면 뭘 할까, 이런 혹시 생각은 1학년 때는 하겠지만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2학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간표를 아직 못 받았어요. 이수연 조교님한테 아직 이수경 조교님한테 아직 시간표를 좀 못 받았습니다. 다들 바빠서 그런지. 이 수업이 저는 금요일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막 토요일날도 이렇게 강의를 좀 많이 할 때가 있어서 1학년 유체역학은 금요일날 1시부터 2시 50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재 강의 듣고 있는 소방경보 시스템은 3시부터 4시 50분으로 이렇게 강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었는데 예전 조교 분한테 지금 이제 조교가 바뀌었죠. 그래서 시간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금요일 날로 잡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있다면 아마 지금은 금요일 9월 11일 금요일 3시가 되겠죠. 네. 우리 재난건설안전과에 대해서 우리 좀 짚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보게 되면 재난이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날씨 등의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재난이라고 말하는 거고, 재해는 자연현상과 관련된 천재지변 즉 재앙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참 뭐라고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인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에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삼풍 백화점에 완전히 붕괴된 일인데, 인재는 사람의 실수,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고를 말합니다. 자, 건설을 보게 되면 건설은 건축과 토목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보통 건물을 짓거나 만드는 일을 의미합니다. 건축은 건물이나 다른 구조물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건설하는 과정과 그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건축이라고 합니다. 토목을 보게 되면 무시무시하고 그렇죠. 토목이 위험합니다. 건축물, 조형물, 시설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일체의 과학과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은 안전관리자죠. 제가 하는 일이 안전관리지요. 아마 여러분도 취업을 하게 된다면, 졸업하고 취업하면 안전관리자의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안전이 무엇인가? 위험이 없어서 피해를 입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고, 안전의 종류에는 교통안전, 식품안전, 그다음에 환경안전, 국가안전 등등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 큰 의미 없습니다. 안전율은 기계 및 도구의 안전을 유지할 부하의 범위를 안전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안전공학을 무슨 얘기냐면 안전 문제를 다루는 학문을 안전공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마디 좀 써놨네요. 안전은 사람에게 건강과 더불어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당연한 거죠. 안전해야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자, 이제 OT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졸업 후에 취업을 생각하면서라는 이 단을 좀 만들었는데, 이 단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딸 아이도 대전보건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졸업해서 저 딸이 96년생이니까 졸업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해서 그냥 알바족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영양사 자격증도 있는데 왜 정상적인 직장을 못 다니고 그렇게 힘들게 좀 직장을 다녀야 하는가에 대한 너무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졸업 후에 확실한 그런 직장을 좀 소개를 좀 해주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네 가지 파트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재난을 예방하는 재난 안전관리자, 저주요, 제 직업이죠. 두 번째는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세 번째는 제조업 등에서 안전관리자,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에서 안전관리자, 이렇게 네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 첫 번째 재난을 예방하는 재난관리자에서는 재난안전총괄관리자와 특급소방안전관리자를 추천해 드리는데 이 수업을 듣는 우리 분들은 아마 1학기 때 제가 특급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충분히 소개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시간이 된다면 이번 그 소방경보 시스템 과목에 뭐 마지막 주차쯤 돼서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 때는 사실 제가 기술이 너무 없어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질도 안 좋고 음질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두 번째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를 보게 되면 건설안전기사라든지 산업안전기사죠. 자격증은 무조건 건설업에서 있어야 되는 자격증인 거죠. 여러분 자격증만 있다면 취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크게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 대학원에서 저는 소방을 전공했기 때문에 소방으로 이제 학위를 받았고 그래서 소방을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고 실제로 일을 해보면 이 소방 계통이 정말 전망이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제 제조업 등에서의 안전관리자를 보게 된다면 첫 번째는 가스 산업기사, 두 번째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참 여학생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방설비 기사인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가 있는데 물론 저는 다 자격증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인간공학 기사라든지 전기 기사, 전기 산업 기사, 전기 공사 기사도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자격증들이 제조업 등에서의 안전관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자격증만 있다면 안전관리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게 되면 시설물 관리에서의 안전관리자를 보게 되면 전기 산업기사, 가스기사, 소방설비 기사인데 역시 두 가지가 있었죠.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들을 취득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사회에 나가서 충분히 성인으로서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고생해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나이 40 먹을 또로 그때까지 평생 고생을 했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공부해서 이제 기반을 잡은 지는 저도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공부를 죽을 만큼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 자녀들도 뭐 고3의 생활을 보냈지만 저도 뭐 고3 못지않은 그런 생활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강의는요, 소방 경보 시스템의 다음 강의에서는 이 책은 좀 잘못된 책이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에 의해서 소방 경보 시스템의 차트 1인 소방 시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이 과목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교환은 제가 밴드에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면 되고 문제는 아직 만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봤을 때 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종합평가시험 기말고사죠. 시험 볼 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좀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